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혜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밤 10시 30분에 개장한 뉴욕 증시 하락 출발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나스닥이 가장 큰 낙폭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9시 30분에 발표된 미국의 2분기 GDP 확정치는 예측치에 부합한 마이너스 0.6%로 두 분기 연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또 매주 발표되는 미국의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예측치와 이전치를 하회한 19만 3천을 기록했습니다. 전일 장중 4%를 돌파했었던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영란은행의 장기 채권 매입 발표 이후 3.8%까지 하락했고, 또 114선까지 도달했었던 달러 인덱스도 지금 112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미국 달러화의 독주를 제어할 브레이크, 유럽 연합도 또 중국도 아닌 영국이었던 걸까요? 지금 글로벌 시장에 대한 모든 것들 오늘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에서 다뤄드릴 예정이니까요. 1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해양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입니다. 오늘 혼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뭐 영국발 관련해갖고 아직도 좀 정리가 안 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내용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최대한 이해 좀 쉽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효과는 거의 없었다. 뭐 이 정도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미증시 관련해서 좀 제일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미증시가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을지 그 가능치를 추정할 수 있는 지표를 오늘 한 번 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하락 예상을 좀 할 수 있는 단계에 좀 들어섰어요.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이겠죠. 다만 코스피는 안 돼요. 저는 좀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채권 스프레드 확대 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힘들 것 같고, 오늘 1시간 동안 내용 들으시고 많은 생각이 좀 잠기실 거예요. 좀 집중해서 보시면은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또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마스터님과 함께 시장 성공 투자 전략과 또 시나리오까지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출렁이는 시장으로 인해서 시청자분들 많이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통해서 보내주시면 방송 중의 흐름에 맞춰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샵 0082번으로 해왕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셔도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많은 궁금증 해소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입장하실 때 코드는 0707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0시 5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시장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미국의 GDP가 마이너스 0.6%로 1, 2분기 연속 역성장했습니다. 골드는 달러와 숨고르기 속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오일은 재고 감소와 허리케인 이안이 북상하며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유로FX는 영란은행이 국채 매입을 발표하며 양적 긴축 시행을 연기했습니다. 네, 이어서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파운드를 제외한 전 상품이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럼 상품별로 체크해 보시죠. 네, 나스닥입니다. 2.47% 내리면서 큰 폭으로 낙폭 키워가고 있고요. 11,272포인트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골드입니다. 0.45% 하락한 1,662달러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일입니다. 0.11% 하락한 배럴당 82달러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08% 내린 0.979달러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주요 상품별로 당일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네, 나스닥이 오늘 굉장히 큰 폭의 이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확인한 바와 같이 2%대로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당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팻말 들어볼게요.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관망 들어주셨는데요. 네. 관망 들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많이 먼저 일단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 조금 진입할 단계가 지났어요. 지금 진입 관점으로 좀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진입 관점에 대한 타이밍이 좀 놓쳤습니다. 좀 차트 일단은 좀 60분 봉 먼저 보도록 할게요. 예. 지금 차트적으로 본다면은 최근 저점이 이제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11,140선인데 이 이탈은 사실 좀 쉽게 나올 거예요. 여기 이탈은. 근데 오늘 틱 차트 관점에서 이제 대응을 어디서 진입을 하냐 이게 관점일 것 같은데 지금 미장 개장하고 이제 30분 다 돼가죠, 여러분들. 30분 다 돼가는데 포인트 자체에 대한 진입 타이밍 자체는 좀 다소 놓친 듯 싶습니다. 중요한 거는 오늘 전일 있었던 고점 있죠. 고점 어제 사실 이제 무슨 영국발 해갖고 국채금리 하락하다 보니까 시장 상승한 거 마냥 보이는 여건이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예. 지금 랠리 내려가고 있잖아요. 저항 잘 맞았고. 예. 어차피 내려갈 단계였어요. 예. 추가 하락 자체가 11,000까지는 일단 하단 구간으로 들어갈 수는 있는데 지금 오늘 관점에서는 제가 진입 타이밍 자체가 조금 좋지가 않다. 이미. 예, 이게 5장, 유럽장부터 좀 어떻게 보면 하락 랠리가 좀 들어갔죠. 오늘 선물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타점 자체는 좀 아쉽게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 타점 나오려면은 350포인트까지는 11,350포인트까지는 반등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그것까지 기다리는 상황이 있어야지 타점에 대한 매도 타이밍을 한번 공략을 내세울 수 있는데 지금 상황 내에서는 추가적인 지금 진입 포인트가 어디입니다라고 딱 이제 보는 게 힘들어요. 다만 지금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굉장히 좀 간단해요. 여러분들 그 미국 CPI죠. 10월 이제 10일 전후에 있는 CPI 그 전까지는 상승 못 합니다. 아시겠죠? 그 전까지는 상승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크게 좀 올라갈 거야라는 거는 그때 이제 CPI 발표 이후에 이제 미국 쪽에서 최종 금리가 어떻게 확률적으로 변경이 되는지 체크되고 그 다음 반등 포인트를 찾는 게 낫습니다. 냉정하게. 그러면은 지금 기간적으로 본다면은 장 열리는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시장이 상승을 못할 거라는 게 좀 어느 정도 예측은 되실 거예요. 예. 지금은 좀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은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 상승을 기대 안 하는 게 최고 좋아요. 네. 네, 10월 13일이죠. 네네. 네. 근데 10월 13일에 CPI 발표도 있는데 그 전날 이제 한국에서 금통위 일정도 좀 잡혀 있는데 지금 빅스텝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코스피 시장은 빅스텝이 나오든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자이언트 스텝 나와도 안 돼요. 이제 왜냐면은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게 이제 한미 스프레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75bp 올려도 안 되고 네. 베이비 스텝이나 빅 스텝이나 자이언트 스텝이나 지금은 사실상 외인들 입장에서 한국 시장은 굉장히 매력도가 떨어진 시장이다. 네. 라고 평가를 드린 거고 최근에 사실 미장이 어떻게 보면은 반등을 하는 상황이 연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내 수급 자체는 국내 증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외인들이 죄다 던지는 상황이 연출이 됐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뷰는 미장이 반등을 좀 세게 나간다면 코스피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세에 대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하락장에 대한 연출 가능성이 더 높아요. 네. 네. 미장은 사실 지금 기준치를 다시 세워야 되는 입장이고 지금 전망치를 미래형으로 좀 보자면은 미장은 반등에 대한 요소가 저는 남아 있습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고 기회가 있다. 근데 코스피 시장은 조금 아쉽다. 올라가기가 힘들다. 다소 올라오더라도 단순 조정일 뿐이다. 라는 평가밖에 내릴 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최근에 많이 들어오는 질문들이 사실 인버스, 뭐 네. SPQQ 그렇죠. 이렇게 얘기가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좀 이제
제가 노란통에서도 이 부분을 제일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이제 와서 인버스를 하세요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이제 와서? 예, 왜 이제 와서? 지금 일단은 이 부분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는 좀 내용 정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미장이 올라가기 위해서 기다려야 될 건 뭘까요? 시청자분들이 딱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글자예요. 네 글자. 네 글자. 여러분들이 딱 이제 미장이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딱 네 글자로 표현하겠습니다. 연준 피봇입니다. 연준 피봇. 자, 피봇이 무슨 뜻이냐면 되돌리다예요. 네. 자, 되돌리다는 건 뭐예요? 지금 금리가 이제 상단에 어느 정도 고정이 되고 지금 금리가 내년에 최종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 금리가 몇 프로죠? 미국 쪽에서 확률적으로 현재 현 시간 기준입니다. 최종 금리가 4.75%로 잡혀 있어요. 4.75% 잡혀 있는 시장이고 그게 아직 CPI 때까지 반영 중인 거고 그 CPI 때 어떤 결과치가 4.75%에서 추가적인 수정이 안 들어간다면 시장은 받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연준이 이제 23년도를 넘어서 그 이상에 대한 기대값에 대해서 물가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니 하락에 대한 포인트를 23년도 말이든 24년도 초든 찾겠다는 발언만 꺼낸다면 시장은 상승 랠리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코스피 입장은 굉장히 힘들죠. 잠깐 화면 내리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어차피 우리가 지금 좀 시청자들 분들이 좀 기대하는 거는 시장 언제 올라가나요? 이 궁금증이 제일 많을 거예요. 네, 현실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운 영역이다 라고 평가를 하는 거고 저는 그 기대값에 대해서 올라간다라는 기대치를 사실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예, 뭐 그랬듯이 냉정해야 되잖아요, 시장에 대해서. 근데 지금 2020년도 화면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2023년도 3월 16일 날 지금 4.75%로 잡혀 있죠. 자, 5월 한번 볼게요. FMC입니다. 자, 잠시만요. 자, 23년도 5월 4일 날 FMC에서는 4.75%로 잡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장 올라가려면요. 예. 이거 안 바뀌면 돼요. CPI 발표 때. 이거 그냥 고정으로 그대로 가잖아요. 그럼 시장 올라가요. 굉장히 간단하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지금 현재 11,000 이제 200포인트를 가리키고 있는데 미국 증시가 지금 11,200포인트에 대한 기준치는요. 내년 3월에 있을 미국 4.75%에 대한 시장 선반영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연말에 있을 금리가 아닙니다. 연말 금리가 이번 달 이제 앞으로 있을 11월 3일에 있을 FOMC에 대한 금리 선반영이 아니에요. 최종 금리입니다. 최종 금리.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내년 3월, 5월에 있을 최종 금리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 상황은. 이 초점 자체 잘못 맞추면 안 돼요. 또 가갖고 이러겠죠. 이번 달에 가서 FOMC 회의가 열리기 전에 이번 달은 자이언트 스텝을 할까, 빅 스텝을 할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10월 13일이죠. 네, 앵커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10월 13일 날 우리가 봐야 될 거는 23년도 3월 16일 날 이 최종 금리가 어떻게 바뀔까 이것만 눈지켜 보세요. 그대로 유지되면 시장 반등 갑니다. 최종 금리가 어떤 기준치가 정해진 거기 때문에 다만 이게 갑자기 5%대가 확률이 확 늘어난다라는 가능성이 열린다면 그때 또 추가 하락을 하겠죠. 시장은 더 하락 모멘텀을 더 끌고 가는 거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쉽습니다. 네. 자, 화면 내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영국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사실 이제 감세안이죠.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감세안 정책을 꺼내고 나서 영국 국채 금리가 폭등을 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일단은 엇박자를 탔다는 얘기 자체를 하지만은 이번에 채권 매입을 단기적으로 실행을 하는 거죠. 영국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니까 문제가 뭐냐면 연기금이 터지기 전이다
라는 내용이 많아요. 연기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영국 내에 있는 금융회사가 폭발하기 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채 금리를 하락시킬 만한 요소가 단기 채권 매입밖에 없어요. 그죠? 단기 채권 매입. 근데 오늘 제가 여기 오면서 이제 내용을 보고 이렇게 보면서 판단을 해봤는데 채권 매입 자체는 했어야 돼요. 이거는. 네, 확실히 그 BOE가 감세한 정책을 꺼낸 거는 잘못된 건데 BOE가 채권 국채 매입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국채 금리를 하락시킬 만한 필요성은 있었어요. 안 그러면은 연기금 관련해서 LDI가 파산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막을 필요가 있었다고 봐요, 저는. 근데 이게 과연 미국 증시랑 코스피에 영향을 끼치냐에 대한 여부 자체는 거의 없다고 봐요. 없어요, 이거는. 냉정하게 없어요. 네. 이건 의미가 없죠. 예, 영국 내에서 사실 국채 금리에 대한 하락 유도만 한 건데. 근데 문제점은 많죠. 영국 국채 금리를 사실 BOE 영란은행에서 사들임으로써 금리는 막았지만 이후 또 어떻게 보면은 오르는 물가에 대해서 또 어떻게 통제를 할 거야라는 내용 자체가 많은 거예요. 단기적으로 또 물가 폭등할 수 있잖아요. 이 국채를 매입함으로써. 좌불 안 속일 거예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예. 제일 답답한 상황이겠죠, 영국이.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코스피랑 사실 이제 미국 증시에는 큰 영향을 끼칠 만한 요소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어쨌든 채권 매입을 한 거는 할 수밖에 없던 조건이었고 최선의 선택을 한 거예요. 영란은행은.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요, 쉽게 얘기하면 연기금이 폭발한대요. 예. 연기금이 폭발하기 때문에 영국 내에서 금융이 파산이 줄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란은행이라는 중앙은행이 개입을 해갖고 국채 매입을 하면서 국채 금리를 낮춘 겁니다. 예. 근데 그래서 이제 파운드가 오른다, 뭐 오른다 이런 얘기가 있죠, 지금. 예. 잠깐 화면 좀 내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 시간 때 이제 달러 관련해 갖고 설명을 좀 드렸었어요. 예.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모든 통화가 지금 다 떨어지고 있죠. 예. 왜 떨어질까요? 예. 달러 때문이다. 예. 와, 제가 이번에 정말 이거 미국이 긴축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뭐냐면, 미국은 미국이다 이 말이에요. 다 긴축하는데 미국이 워낙 세니까 미국은 미국이다. 예. 미국은 미국이다. 확실히. 달러에 대한 강세 자체를 막기 위한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결론은. 제가 내린 결정은. 유로존밖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유로존밖에. 무조건 유로존이에요. ECB에서 정말 강력하게 나가야 돼요. 말도 안 될 정도로. 어차피 지금 거의 이제 통화 정책으로 따지면은 긴축의 막바지 단계거든요. 미국 쪽에서. 워낙 빠르게 올라온 상태에서 이제 막바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유로 달러 관련해 갖고 112.63 기록하고 있는 선물 지수로 일단은 유로존에 대한 행보에 따라서 달러가 이제 고점 포인트를 만들지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최종 금리가 어느 정도 나오고 추가적인 스텝 자체가 더 이상 진전이 안 된다면은 달러에 대한 강세 자체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예. 근데 이제 달러랑 좀 증시는 달라요, 여러분들. 예, 증시에 대한 표현 자체를 더 덧붙이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미국 증시가 반등하려면은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시청자분들한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하려면 코스피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미국 증시랑 코스피는 앞으로 따로 얘기할 거예요, 제 방송에서. 왜냐면 어차피 디커플링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와 반등이 가려면은 굉장히 제일 간단해요. 예,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미국채 금리가 하락하면 돼요. 미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려면 어떤 조건 자체가 필요해요. 예. 일단 긴축에 대한 어떤 최종 금리 결정이 이루어져야겠죠. 미국채 금리에 대한 부분이 하락이 이제 언제부터 상단이 그럼 어디까지 들어갈까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포커스를 잡아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화면 내리면서 미국채 금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너무 국채금리도 달러 못지않게 굉장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예, 어쩔 수 없죠. 뭐 긴축하는데 뭐. 그렇죠. 10년물 국채금리 4% 돌파를 제가 볼 줄은 몰랐거든요. 뭐 근데 금융이라는 게 사실 네. 이제 우리가 어떤 시나리오를 예상하지만 예. 그 추이를 벗어날 때는 항상 많았어요. 뭐 그렇게 놀랍지는 않은데 네. 사실 저도 올해 초였죠. 네. 작년 말에 작년에 이제 코스피가 3,200일 때 2,550까지는 내려올 것입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네. 이제 내려오고 나서 이제 추가적인 스텝이 계속 이어지니까 계속 그렇죠. 하락 랠리가 들어간 거예요. 네. 일단은 좀 3,000 패닉셀도 나오는 것 같고요. 사실 그게 크죠. 왜냐면은 우리가 사회적 현상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이 긴축에 대한 과정 자체가 세게 드러나게 된다면은 네.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아세요? 어떤 걸 하나요? 위험 자산부터 팔아요. 예, 불안하니까 그렇죠. 아니요, 일단 현금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네네. 안 그래요? 그러면 주식 팔고 네. 비트코인 팔고 음. 채권 팔고 이렇게 단계를 거치다가 한 1년 정도 지나면요 부동산을 팔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작년 8월에 인상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딱 1년 넘었네요. 부동산 이제 하락 시기가 돌아오는 거죠. 상황이 연출이. 예.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차트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인데 네. 지금 10년 국채 금리가 여러분들 상단이 고정이 돼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이게 고정이 잡히면 시장은 저점이 나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이게 고정이 잡히면. 여기 화면 보이시죠? 그러면은 이 10년 국채 금리가 언제까지 올라갈까요? 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힌트를 먼저 드렸거든요. 일전에 신세계 방송에서. 예. 채권 스프레드에서 좀 힌트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가 프레드 사이트에서 이제 10년, 2년 채권 스프레드를 확인을 했잖아요. 화면 내리면서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채권 스프레드의 역대 최저점에 대한 부분을 좀 평가를 내리면 굉장히 좋은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 자, 네. 화면 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 보겠습니다. 지금 역대적으로 채권 스프레드가 이제 최하단으로 나왔던 게 마이너스 0.5포인트거든요. 거의 저점에 왔다는 게 좀 확인이 돼요. 여기 보이시죠, 화면? 여러분들. 좀 선이 두 개 있어서 좀 안 보일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꺼보도록 할게요. 네, 잠시만요. 자, 이 자리입니다. 선을 좀 얇게 할게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이시죠? 채권 스프레드가 하단에서 이제 상방으로 반등한다는 거는 10년물 국채에 대한 어떤 하락률이 더 작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때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국채 금리가 하락 시기로 좀 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제일 높다고 판단을 해요. 이건 어떤 가능성에 대한 제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타이밍이 조금 좋은 게 사실 이제 미국에서 4.75%까지 최종 금리가 어느 정도 나오는 상황 내에서 이제 채권 스프레드가 최하단의 위치가까지 있다는 거는 미국장이 어떤 최저점에 대한 지지 가능성이 놓일 수 있겠다라는 판단 자체는 좀 내세워져요. 가능성이 있겠네. 지금 우리가 이제 유동성은 끝났잖아요. 끝난 지 오래됐는데 제가 제일 많이 요새 보고 있는 게 이거예요. 어디까지 오고 어디서 반등이 들어갈 것인가. 그래서 저는 SQQQ라든가 인버스에 대해서 지금은 추천 타이밍은 좀 아니라고 봐요. 이제 코스피 인버스 관련해서는 단기성으로 좀 대응력이 가능합니다. 어차피 추가 하락이 견인될 걸로 저도 예상을 하니까. 근데 미국 증시 관련해서 추가 하락 모멘텀을 보는 어떤 역배열에 대해서 수익을 내는 차트는 저는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이제 와서. 미국 증시는 이래서 좀 반등 가능성이 있고,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주말에 강연회에서 좀 얘기를 드릴 거예요. 네. 지금 이 서울경제 보면서 좀 사실 제가 오늘은 쉬운 내용을 다루진 않아요. 예.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요, 시장이 올라갑니다. 이것 때문에 올라갑니다. 뭐 이런 건 싫어요. 저도. 예. 복잡한 얘기거든요. 지금 경제가 쉽습니까, 여러분들?
국채 금리에 어렵죠. 따라 어떤 위험 자산이 빠져나오는 양, 강도 이런 걸 측정하고 대응해야 될 상황에 네. 이런 걸 보여드리지 않고 그냥 말로만 뭐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뭐가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시장 올라갑니다, 떨어집니다. 이런 어떤 단순한 얘기를 하긴 싫어요. 네. 사실. 이제 경제라는 게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해할 수 있게끔 이제 모든 것을 굉장히 알차게 내용을 알려주시고 네. 계신데 이번 주 토요일에 또 오프라인 강연을 준비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주제가 하단에 나가고 있지만 연준에 맞서지 마라거든요. 지금 이야기를 좀 살짝 풀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좀 다뤄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차트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도 연준 피본만이 시장을 상방으로 틀 수 있다라고 말씀을 그럼 해주셨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참 후회스러울 거예요. 차트가 예, 잘 오르고 잘 떨어지고 네. 그죠? 충분히 맞출 수 있었는데 음, 근데 이거 연준이 힌트 다 줬거든요. 네. 근데 우리만 몰라. 근데 저희는 알았잖아요. 먼저 얘기는 했지만은 네. 대응은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왜 못했을까라는 생각. 근데요, 여러분들 요새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시장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저는 사실 기분이 좋습니다. 이상하게 들리길 수 있겠지만 왠 줄 아세요? 왜일까요? 또 오거든요, 기회가. 네. 왜냐면은 근데요, 제가 장단컨대 이번에 오르고 떨어지고에 대한 시장 장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한다면 예. 다음에 기회가 왔을 때 못 잡을 거예요. 음, 지금 이게 어떤 그쵸. 전초 과정을 읽었는지 알아야 돼요. 네. 이거는요, 금융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기준이 뭐냐면 이 오르고 떨어지는 거에 대한 기준이 국채예요. 여러분들, 국채입니다. 그래서 연준에 맞서지 말라는 전략 자체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금융시장에 있어서 왜 FMC가 제일 중요한지, FMC가 어떤 행보를 옮길 때 내가 어떤 투자를 걸맞게 해야 되는지 라는 전략을 내세울 수 있는 기준 근거가 될 거예요. 저는 그래요. 이게 항상 얘기를 하는 거지만 지금 우리가 실제 투자는 이제 미적분이라고 치면은 기본 틀 자체에 대해서 어떤 이제 기초 수행 과정을 겪지 않고 미적분에 대해서 말한다면 모르겠죠. 근데 어느 누구는 그래요. 시험지가 이렇게 있으면 답만 알려달래요. 1번에 4번, 2번에 1번. 근데 그 사람한테 다음 문제를 또 똑같은 거를 또 줘봐요. 그거 풀까요? 절대 못 풀어요. 그때만 맞출 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 기초에 대한 과정 자체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연회 자체가 좀 저는 냉정하게 길어요. 2시간 정도는 하진 않습니다. 정확히 4시간, 5시간 합니다. 4시간, 5시간 어떻게 강의해요? 예, 합니다. 여태까지 해왔어요. 이번에도 그렇게 할 거고. 할 얘기가 많습니다. 시장에 대한 저점을 예상하는 능력과 이 매크로 환경을 분석하는 능력은 여러분들이 금융을 하든 아니면 부동산을 하든 어떤 투자 관점에서 있었든 제일 중요한 시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대치휴일이잖아요. 예, 웬만하면 오세요. 여러분들. 후회는 안 할 거예요. 제 강연에 오시고 후회하신 분은 없어요. 그만큼 듣기 좋은 내용으로 알차게 구성했으니까 PPT만 20장입니다. 여러분들. 빡세게 준비했어요. 예. 일단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이 있죠. 기회 한 번 지나갔지만 다시 오는 기회는 꼭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열리게 되는 또 해영 만수님의 단독 오프라인 강연에 꼭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소는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리는데요. 지금 바로 참여 신청을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참석하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60분만 또 모시고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해왕이라고 2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대표번호 1577-7451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상세히 참여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서 증정 이벤트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참석하셔서 또 도움이 되는 도서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궁금한 사항들 질문 만나보도록 할게요. 일산남아님께서 질문을 보내주셨네요. 지지 반등을 위해서라면 나스닥의 마지노선 라인을 11,15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10,000포인트 이하 열릴 수 있는 라인은 어디쯤으로 보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마스터님의 생각이 궁금하네요. 오늘은 솔직히 냉정하게 제가 10,000포인트를 연다는 기준 근거는요. 네. 다음 달 CPI를 보고 나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가 사실 이 히스토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히스토리 보면은 여러분 6월까지만 해도 사실 FOMC에 대한 최종 금리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미국에서 좀 보고 있는 우리 미국 연준의 최종 금리는 3.75%였어요. 네. 지금이랑 좀 다소 거리가 멀죠. 그리고 이제 갑자기 부각된 게 이제 8월부터 내용이 나왔던 거는 이제 4%. 예, 지금 초 나왔던 게 이제 4.5%. 지금 나오는 게 또 뭐예요? 4.75%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이제 금리가 더 오를 거야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오늘 상황에서? 저는 그걸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일산남아님한테 아까 제가 그 금리 모니터링 관련해서 4.75% 보여드렸을 거예요. 최종 금리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일산남아님. 저는 지금은 예측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결과 자체가 미국 CPI 발표 나오면은 최종 금리가 올라갈지 그대로 고정이 될지 결과값이 나오겠죠. 그때 더 4.75에서 상단 올라간다면 시장은 더 하락을 더 즐기겠죠. 내려가겠죠. 지금 내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10,000포인트는. 전 11,000까지 보고 있어요. 지금 차트적으로 본다면은 차트가 참 이쁘네요. 이게 보면은 참 이렇게 나오기도 힘든데 채널링 구조로 이렇게 긋잖아요. 그러면 차트가 참 이뻐요. 여러분들.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 정확하게 맞춰서. 자, 일단은 1차 파동과 이제 2차 파동에 대한 어떤 저항력은 유지가 됐는데, 그죠? 추가로, 근데 하단선에 대한 부분 자체가 3파가 구성이 됐어요. 차트적으로 보면은. 근데 이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런 원초적으로 차트만 보게 된다면은 보통 이 쌍바닥 구조는 나와요. 여기서 쌍바닥 구조. 쌍바닥을 딛고 올라가는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결과에 대한 대응이 추가 하락이 들어갈지 상승이 들어갈지에 대한 구조 자체는 다음 달 CPI에 대한 부분을 결과를 보고 나서 그 4.75에 대한 전략 내년 3월에 있을 확률이 어떻게 변경하냐에 따라 전략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은 참 특이해요. 이게 뭐가 특이하냐면 전략이요. 모멘텀이 너무 짧아요. 여기서 새로운 내용 나오고 여기서 새로운 내용 나오고 여기서 새로운 내용 나오고 이 시장에 대한 모멘텀 전략이요 굉장히 짧아요.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제가요 그 신세계 나오면서 2020년 때 팬데믹 딱 발생하고 나서는 여기서 여기까지 방송 나온 동안 한 소리는 다 똑같았어요. 웬만하면 이래나 저래나 신고점 올라갑니다 이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이래나 저래나 신고점 올라갑니다. 돈을 찍어내니까. 그 돈이 찍어내면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로 실질 금리가 내려가면서 증시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수급이 쏠리는 현상이 당연한 거거든요. 저는 이때요, 뭐 기업 실적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요, 내용 안 봤어요. 왜 안 본 줄 아세요? 지금 돈이 흐르는 어떤 강도랑 돈을 뿌리는 강도가 중요한 거지. 실적을 보고 판단하고 뭐 판단하고 그거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주식을 할 수 있는 시즌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 여부가 중요한 거지.
근데 지금은 모멘텀이 이때 대비해 갖고 1년 이상 동안 아무것도 할 게 없이 그냥 매수만 보려고 했던 그 작업물들이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시황이 바뀌어요. 그러면은 일산 남아님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이, 저는 11,150에 대한 어떤 지지와 이탈에 대한 기준점 자체는 일단은 잘 안 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11,000포인트예요. 11,000포인트까지는 시장 하락을 유도할 수 있겠지만은 CPI에 대한 결과값 근거로 시장에 대한 추가 하락과 상승 모멘텀에 대한 어떤 기준치가 정해질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CPI 값에 의해서 시장 하락과 상승이 아니에요. 저는 이걸 딱 기준치를 잡을게요. 발표 딱 뜨죠. 시장의 심리가 내년에 대한 어떤 금리 인상 최종에 대해서 어떤 확률표로 변경을 하냐,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이 부분은 제가 강연회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지금 시장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건 제일 뭘까요? 미국 증시가 다시 올라가는 거? 이런 거겠죠.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경제적인 현상에서 실질 금리가 상승세를 멈추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증시는요, 여러분들, 위험자산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증시는 위험자산이에요. 위험자산 때 언제 수요가 폭증적으로 늘어나고 언제 폭락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기준치는 정확히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CPI 기준으로 봅시다. 냉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10,000포인트까지는 지금 안 보입니다. CPI 기준으로 볼 겁니다. 만약 5% 이상에 대한 최종 금리가 컨센서스가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10,000포인트까지 하락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갑니다, 안 갑니다를 논할 자리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네, 오늘 나스닥에 대해서는 이제 급락세가 연출됨에 따라서 관망하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11,100포인트 도달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계속 낙폭을 키우면서 나스닥이 3%대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0월 13일에 있는 9월 CPI 발표를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또 투자 포인트 체크해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어서 다음 5일에 대한 당일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가 숨고르기에 들어가고 또 원유 재고가 4주 만에 감소하면서 전일 배럴당 80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이 허리케인 이안으로 인한 공급 우려에다가 또 10월 5일로 예정된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감산을 고려할 수 있다는 가능성 불거지면서 유가 80달러 선을 회복했는데요. 하지만 당일 힘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0.6%대 하락하면서 81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는데요. 당일 5일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5일 매도 들어주셨네요. 네, 근데 네. 지금 매도는 좀 힘들고, 네, 저는 85달러 매도. 85달러 많이 선에서요. 더 올라와야 돼요. 예. 좀 단가가 많이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고, 네, 일단은 기준치 저항을 내릴 수 있는 게 85달러 선에서 한번 볼 수 있는데, 예, 오늘은 사실 오늘 데일리 트레이딩 기준에서는 회왕님 매도예요, 매수는 사실 저는 의미 없다고 봐요. 사실 내려올 만큼 내려왔어요. 오늘 제가 좀 재밌는 거를 읽었는데, 네, 유가가 너무 하단치에 있으면 네. 증시 안 좋대요. 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이제 팁스 물가 연동 국채랑 좀 유가랑 연동성을 가지기 때문에 내용 네. 굉장히 좀 재밌는 내용이거든요. 재밌는 예. 말이네요. 유가가 너무 내려가도 증시는 좋지가 않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건 좀 그렇군요.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노란톡에서 조금 자세하게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고, 네네.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유가에 대한 상황이요. 제가 76달러까지는 내려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더 이상 추가적인 발언은 안 했어요. 네. 어려우니까. 예. 지금 왜냐면 차트가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내려가면 차트 분석이 안 되는 이거는 유가 차트예요. 차트 분석이 안 됩니다. 일목균형표 하나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예. 추세선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히 그냥 막 흔들면서 어떻게 보면은 버틴다는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시황도 애매하고 상황이 지금 사우디에 대한 변수 자체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을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하락 랠리를 추가적으로 이루었던 건 사실 미국에 대한 비축유 방출이 좀 선방을 했죠. 근데 미국이 비축유가 다 떨어져 가요, 사실. 그래서 그 문제점도 제기가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사우디가 어떤 모션을 취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 상태로 가만히 있는다면은 유가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단순히 박스 레인지로 해갖고 그냥 단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한 차례 볼 수 있는 차트적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은 단순하게 $85 매도 이 정도만 한번 평가를 할 수 있지 오늘 당일분에서 매수다 매도다라는 기준치를 내리는 건 유가에 대한 종목 자체에 대한 트레이딩이 좀 걸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예. 데일리 뷰는 오늘 아닙니다. 데일리 뷰는 저는 안 봤으면 싶어요. 오늘 제가 보여드린 매도 뷰는 단순하게 한번 볼 수 있는 자리 $85 이 정도만 평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도로. 네. 유가는 이제 당분간 $85 선에서 매도로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진단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저 네. 나스닥 차트 잠깐만 한번 보고 갈게요. 네, 좋습니다. 지금 나스닥이 차트가 이쁘게 예. 그려졌거든요. 오, 이쁘게 그려졌는데 예쁘게 그려졌다. 지금 깔끔하다는 말이죠. 깔끔하다는 거죠. 예. 지금 250포인트 보면 한 번 더 매도를 보시고 네. 웬만하면 마무리 지어주세요. 오. 아시겠죠? 추가 하락으로 랠리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그건데 일단 내일 오늘 장세 자체가 상승 기반이 11,300포인트 이탈이 안 나오고 종가가 마무리된다면 그래서 내일 코스피는 어떻게 될까요? 시청자분들 좀 무섭네요. 무섭죠. 저는 안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왠줄 아세요? 이렇게 될 거 알고 있었거든요. 시장을 예측한다면 그렇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오늘 제가 사실 노란통에서 굉장히 기쁜 내용이 있었어요. 네. 올 초에 그냥 현금화를 다 시켰대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란 네. 대로. 저희 뭐 작년 말부터 현금화 얘기해 드렸으니까. 그래서 근심이 없대요. 오. 그런 그런 분도 거- 계시네요. 그렇죠. 올해 초에 사실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마선이 굉장히 또 보람되셨겠어요. 그런 이야기 네. 들으면.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제가 사실 올해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이제 실제금리 올라가니까 비트코인 떨어진다고 했다가 예. 악플만 달리고 18,000달러 선 그 저점 굉장히 정확하게 짚어주셨잖아요. 그때 45,000달러에서 까지, 네. 2만 달러 밑에 17,700까지 내려옵니다라고. 사실 그때 저 같이 진행하면서 저도 좀 불안하긴 했거든요. 18,000달러 선 굉장히 갈까요? 라고 생각을 들었었는데. 근데 그때 증시가 하락하는 요소가 이제 긴축 때문이잖아요. 예. 그 올해 1월에 사실 미국 쪽에서 테이퍼링과 동시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겠습니다. 네. 라고 발표를 했음에도 예. 시장이 하락하는 건 너무 당연하거든요. 선반영이 들어가니까. 예. 근데 비트코인도 위험자산이잖아요. 그렇죠. 예, 돈이 안 주식보다 들어가는데 더한 오히려 위험자산이죠. 근데 거기까지 이제 차트가 보이니까 17,700까지 내려갑니다 했다가 수많은 몽둥이를 맞았어요. 네. 예, 네가 뭘 아냐. 근데, 야, 그때 실제로 그 악플 보여주시기도 했잖아요. 참 네. 올해 재밌는 일이 많았네요. 네. 지나고 보면은. 그렇죠. 지나고 보면 웃을 일이죠. 근데 미리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었는데 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도 계속 길러야겠죠. 뭐 앞으로 이러한 환경이 또 여러분들이 금융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올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좀 예상하셨으면 좋겠어요. 미리 앞서서. 지금 우리가 먼저 앞서는 건 뭐예요? 최종 금리를 먼저 봐서 대응을 하자는 전략이겠죠. 예.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은 CPI 전후에 미국 증시 관련해 갖고는 완전히 데일리 트레이딩 위주 말고는 접근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부터요. 지금부터. 최근에 사실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SQQQ 많이 건드리거든요. 예, SQQQ 아세요? 여러분들? 나스닥 레버리 3배. 이거 하지 마세요. 예, 이거 밸런싱 다 무너졌어요. 원래 지금 $300 있어야 되는데 SQQQ 차트 한번 보고 갈게요. 예, 네. 여러분,
여러분들 이제 그래도 정말 시장 시나리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정확하게 짚어주고 계시고 근데 또 너무 일찍 말씀을 해주시다 보니까 뭐 가끔은 많은 좀 매도 맞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다 같이 좀 웃을 수 있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좀 흔들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불안하실 텐데 저희와 함께 방송 보시면서 좀 이런 투자 마인드를 키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보는 눈도 함께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혜영 마스터님께서 또 지금 시장 브리핑 계속 이어가 주신다고 하니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사실 이제 미증시가 많이 무너지니까 SQQQ를 손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네. 제가 사실 그 이번에 그 FMC 회의 CPI 발표한 다음에는 네. SQQQ를 한번 단기적으로 손댔는데 예. 이게 왜 하지 말라고 하냐면 이게 원래 밸런싱이 반대적인 어떤 투자 상품이 TQQQ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비해 갖고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수치적으로 지금 이 수치 값은 $200, 200 이상에 위치해야 정상적이에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이게 저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상품 구조상. 이건 좋은 상품이 아니에요. 이건. 네. 차라리 국내 인버스 하는 게 낫지. 그리고 미국장이 최종금리가 CPI 이후에 좀 고정적으로 바뀌어버린다면은 SQQQ는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시장에서. 저는 웬만하면 지금 SQQQ를 매수해갖고 수익을 거두고 있는 과정이라면 저는 CPI 전에 웬만하면 다 청산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는 좀 경고를 드리는 멘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상품에 대한 어떤 투자를 할 때 자기가 뭘 다루고 어떤 상품인지에 대한 인지 자체는 하고 있어야 돼요. 네, 이 상품이 지금 밸런싱이 어떤지, 지금 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걸 투자할 만한 요건인지 조건인지. 이 부분은 좀 판단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가 이렇게 될 거야, 뭐 이렇게 될 거야 하는 그런 어떤 단순한 논리 갖고 접근할 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상품도. 인버스 같은 국내 인버스 상품 관련해서는 접근성이 중기적으로는 유효해요. 제가 말하는 중기라는 거는 한두 달에 대한 포지션 유지. 장기적인 밸류 자체는 전혀 느껴지진 않고 그거에 대해서 단타성 의미 자체는 접근할 수 있다. 이 정도만 평가드리고 SQQ는 저는 이거는 접근하지 말자. 이 전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거는 강연회 때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이거는 원래 같았으면 TQQ 대비해 갖고 200 이상에 위치해야지 정상적인 상품이에요.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노란통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네, 투자를 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까지 또 투자팁을 챙겨주셨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그러니까 바로 이틀 뒤 10월의 첫날에 또 오프라인 강연회를 이제 열어주실 예정인데요. 이제 저희가 마치기에 앞서서 이제 강연회에서 어떤 내용을 다뤄드리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좀 인사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어려운 거 할 겁니다. 네. 저 기법 이런 거 없어요. 아까 5시간 한다고 말씀했더니 유튜브에 시청자님께서 배고프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밥 든든히 먹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후 1시 시작하니까 1시죠. 점심 1시. 든든히 먹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11시 반에 드시고 오세요. 네. 웬만하면은 왜냐면 저는 좀 스트레이트로 가고 예. 중간중간 이제 쉬는 시간이 있는데 예. 상당히 길어요. 긴데 제가 4년 만에 하거든요. 4년 좀 된 것 같은데. 저 코로나가 있었죠. 예, 팬데믹 그 사태도 있었고 그 전에 했을 때도 좀 오래 전에 하고 이제 단독 강연회는 간만에 해요. 네. 간만에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그게 있어요. 지금 멀리서 오시는 분들 있어요 강연회 때. 네. 막 이제 옛날에 이제 제주도에서 오고. 네. 전국 8도에서 오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예. 강연회라는 거 자체를 왜냐면은 뭐라도 얻어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 기법이 있다 뭐 이런 건 진짜 저는 싫거든요. 네. 뭐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오신 사람에게 대한 예의거든요. 그런 부분 안 합니다. 정말 알찬 교육으로 준비했어요. 여의도에서 오세요.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디에서도 들으실 수 없는 알찬 투자 비법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 함께 오프라인 강연에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석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해왕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또 1577에 7451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저희가 참여 방법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 증정 이벤트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참석하셔서 또 도움이 되는 도서까지도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여기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사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에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